네, 안녕하세요. 수능 사회문화를 강의하는 제일 네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넥스트 텔레벨의 두 번째 노표 특강 시간, 이제는 사회복지제도로 넘어와서 우리 수급자 노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 파트는 현재 수능 특강에서 14번째 챕터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의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의 특징은 복지제도의 개념을 알아야만 도표와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고, 그런데 그 개념들이 꼭 같이 막 엄청 복잡하게 나온다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고 단순 선지 정도의 암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빈칸을 같이 채우기보다는 그냥 빈칸이 채워져 있는 PPT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빨리 그냥 어떤 제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만 읽어주고 넘어가서 도표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넥스트 개념 완성 부교재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거기 페이지를 또 개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채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같이 채우기보다는 채워진 버전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은 조금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할게.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뭐지? 나의 월급에서 미리 돈을 내놨다가 나중에 이제 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돌려받는 느낌이다 라고 알아주면 되고, 그래서 사회보험은 이제 우리가 돈을 벌면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거기서 빠져나갔다가 내가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돌려받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이 쓰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 월급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보통 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많이 보험료가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약간 돈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라는 선지들이 잘 나올 겁니다. 제시문이 나왔을 때도. 그래서 중요한 특징들을 쌤이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내기 싫어도 무조건 같이 빠져나갈 거야. 애초에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거의 빠져나간 상태로 내 통장에 거의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부조의 원리라는 거는 다 같이 보험료를 냈다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돌려받고, 그러니까 나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지 돈을 번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놨던 돈을 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받고, 또 이제 내가 계속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큰일이 생겼을 때 그 돈이 또 모여서 도와줄 수도 있고, 지금 서로서로 같이 보험료를 모으고 있는 상호부조의 원리다라는 거지. 서로서로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막 특정적으로 가난해야만 받는 게 아니야.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내가 역시나 아직 가난해지지 않았어. 가난해진 사람들한테 처방적이 아니고 사전 예방적. 나한테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전 예방적. 그리고 이제 돈으로 보험료 같은 거, 내가 뭐 아프다 이럴 때 이제 보험료, 치료비가 나온다든지 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래도 낮다. 왜냐? 내가 냈던 돈은 어느 정도 돌려받는 느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회보험의 종류들도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다. 보통 이제 막 가난해서가 아니고 일한 데서 보통 돈을 냈다가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돌려받는 느낌만 알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공부조로 넘어가 봅시다. 공공부조 느낌이 아예 달라. 이제 완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받을 거잖아. 그래서 수익자와 재원 부담자의 불일치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은 이미 빈곤층, 되게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낼 돈이 없겠지. 그래서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많이 도와주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저 이제 돈이 너무 없어서 국가에서 뭐 이런 지원을 받고 싶어요 라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근데 국가에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다 복지제도를 베풀어 주다 보면은 너무 세금이 많이 쓰일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심사를 거친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머, 저 사람은 공공부조 저거 받았대, 이런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약간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그러니까 이미 빈곤층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돕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금전적 지원으로 역시나 하지만
하지만 이 경우가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돈을 안 낸 사람들인데 윗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낸 세금 같은 게 돌아오니까 이 경우는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종류도 이 정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보통 저소득층이라든지 뭔가 선별돼야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쌤 지금 일부러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읽으면서 넘어가고 있어. 조금 빠른 친구들은 느리게 바꾸든지 아니면 정지를 하면서 들어주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는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돈이 아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겠지? 국가가. 아니면은 민간이 제공할 수도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능력이 없는 국민들,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들은 어디서 도와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경우도 저 이런 서비스 받고 싶어요 라고 이제 자발적 신청을 하되 아까 사회보험은 의무 가입이었다면 이 경우는 이제 임의 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부문도 나서서 복지 제공을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우리가 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의 뭐 독감 예방 주사 이런 걸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금전적 지원으로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소득 효과가 거의 없다. 왜냐면은 뭐 거의 이제 돈이 아니기도 하고 그냥 자발적 신청해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또 본인 돈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 읽어보면 아 이건 이제 돈이 아니고 서비스로 나온 애들이구나. 이 정도까지 같이 알아두면 되고 네, 그래서 여기부터는 우리 별로 수능 문제에선 중요하지 않은 내신 문제에서 가끔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제도의 한계로는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복지병이죠.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했는데도 나한테 떨어진 혜택이 너무 크다. 이런 게 더 크다라고 생각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복지제도에다가 의존해야지 라고 하는 복지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를 하는 게 좋다. 바로 근로연계 복지를 말합니다. 우리 근로장려금 제도라든지 즉 이제 일한 거에 비례해서 덧붙여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들이거든. 그래서 일을 안 한 것보다 일을 조금이라도 시작했을 때 보조금을 더 줌으로써 받는 금액이 훨씬 커지도록 아니면 이제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수급자들을 도와주는 자활사업 이런 것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쌤이 좀 빠르게 복지제도의 개념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엔 다시 천천히 한 개씩 좀 더 볼 예정이고 일단 이 정도 각각 제도가 어떤 건지 선지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 도표 자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쌤이 간단하게 읽고 시작을 했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사회문화 복지제도에서 잘 나오는 유형 2가지 연습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쌤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 자료를 다운해보면은 수급자 도표에 대해서 쌤이 2가지 유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중평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도끼리 중복 수급자가 있을 때인데 가중평균부터 봅시다. 가중평균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냥 보면은 뭔가 모르지만 여기 이제 어떤 가중치가 숨어져 있는지 곱해서 평균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다라는 유형인데 이 문제를 보면은 봐봐. 나 종교를 믿는 사람은 A 지역에 많은가 B 지역에 많은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냥 보면은 B 지역이 7%로 더 많아 보이지만 100명 중에 7%인지 아니면 200명 중에 7%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의 크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비율을 알면 이 부분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아나요? 핵심부터 요약해보자면은 전체와의 차가 중요합니다. 이 전체는 즉 평균을 얘기하고 왜냐면 이런 조건이 항상 붙거든. A, B 두 지역뿐이다. 그러면은 이 둘의 평균이 전체란 소리잖아. 자, 그래서 전체와의 차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비율의 차를 구했을 때 그 차가 작을수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에 더 가깝다라는 거잖아. 차가 작게 나왔다는 건 즉 평균에 가까울수록
그럼 얘들 생각해봐. 어떨 거 같니? 가까운 쪽이 더 크겠어? 먼 쪽이 더 크겠어? 평균과 더 가깝다는 거는 얘가 평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3, 7 얘네 둘이 인구수가 똑같았으면 평균이 딱 5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5가 아니고 4 쪽으로 갔다는 거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쪽으로 가까워졌다. 즉 가까울수록 크기가 더 크다. 이 크기는 이 집단의 규모 같은 걸 말하겠죠. 규모. 크기가 더 크다. 요 사실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진짜로 3과 7이 그대로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풀러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나요? 쌤이 프린트 밑에 보면은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거기다가 필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와의 차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체 빼기 비율을 해줍니다. 전체 빼기. 근데 비율이 더 크면은 비율에서 전체를 빼주겠죠. 차는 우리가 큰 걸 작은 걸 빼는 값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차를 구하면 돼. 양수값으로 나오는 차를 구해서 보통은 칸에다가 바로 적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나종교를 물어봤기도 하고 나종교를 써볼게. 자, 그러면은 1번 A 지역은 전체와의 차가 얼마? 1이 나오죠. 1. 그 다음에 B 지역은 전체와의 차이가 3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A 지역은 1만큼, B 지역은 3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은 2번 여기에 적어놨죠. 이제 작은 쪽이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를 구했을 때 차가 더 작은 쪽, 평균에 더 가까운 쪽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차가 더 작은 쪽이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여기서는 즉 A가 평균에 더 가깝다. 얘를 이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거는 이 지역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A가 지금 B 지역보다 사람이 많다. 이걸 이제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된다. A에 지금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3번. 그럼 그 가중치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중치를 구하는 거죠. 가중치, 즉 배수는 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작은 차분의 큰 차를 하면 돼. 작은 차분의 큰 차.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1분의 3이기 때문에 즉 A는 B 지역의 이제부터 3배다. B 지역이 100명일 때 A 지역은 300명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A에 3이 붙는다 라는 걸 알아냈어. 자, 그러면은 4번. 요 가중치를 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수 차이가 3배라는 뜻이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가중치, 배수를 곱해서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인구수는 비율에다가 그 가중치, 위에서 구한 배수, 요 가중치를 곱한 게 우리가 궁금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비율에다가 가중치, 배수를 곱해서 비교해줘야 진짜 우리가 궁금한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3배는 이 지역 차이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보면은 A 지역은 가중치가 3개 있다라는 거 알아냈어. 여기는 그러니까 300명 정도라는 거지. 즉 그냥 3%가 아니고 3에서 9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B 지역은 그냥 7인 거지. 가중치가 없이 그냥 100명으로 따지자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오죠. 여기가 그냥 3%가 아니고 300명 중 3%라고 쳐야 되기 때문에 답은 A 지역이 가중치를 곱하고 나니까 더 많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계산 과정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데 나종교 말고 다종교는요? 똑같겠지, 가중치가. 왜냐면은 둘 다 A 지역, B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차이가 4, B 지역도 차이가 12 나오는 걸 봤을 때 A 지역이 역시나 크고 몇 배 더 크다? 3배 더 크다. 그래서 이제 3을 곱해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선생님 가는 왜 그게 안 되나요? 그래서 마지막 5번을 정리해 줄게. 5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달랐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차가 같다면, 그러니까 전체와의 차가 같아. 그 말은 이 딱 부분 비율 사이에 정확히 차가 있다면은 얘는 둘이 똑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 지역끼리 규모가 같고, 그러니까 같다면은 부분에 A도 100명, B도 100명 이렇게 부분의 크기가 같았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비율과 전체가 모두 같아버리면은 비율과 비율 이 전체가 모두 같아버리면은 우리한테는 별로 쓸모없는 단서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어떤 정보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A 지역도 평균 다 4%고 B 지역도 4%라면 이 국가의 전체는 무조건 4%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남학생 평균이 160, 여자 키 평균이 160이라면 남자가 10명 있든 20명 있든 30명 있든 반 전체 평균은 16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요 말이죠. 그래서 비율 전체가 다 같다면은 아무 단서가 안 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쌤이 가중교는 쓸 게 없어서 쓰지 않고 넘긴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평균을 구하는 5가지 순서와 단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쌤이 이제 옆장으로 넘기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요 표랑 그 다음에 문제 1, 2, 3번을 만들어 넣어놨거든. 요거를 한번 이제 천천히 한 번만에 안 될 수도 있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요걸 보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풀어보고 쌤 풀이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지하고 다 해봤지? 해봤다고 가정하고 쌤 이제 풀이 시작해볼게.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지역이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심지어 나올 수도 있어.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풀이를 해보고 일단 2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A 지역과 B 지역밖에 없을 때 전국이 6.4%가 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대답하려면은 결국 지금 퍼센트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지역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자 수가 더 많은지 알려면은 퍼센트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 이용해 봅시다. 자, 그럼 A 지역은 전국과 전체와의 차이가 얼마냐? 8.0, 6.4 빼면은 1.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지역은 빼면은 0.8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해볼 수가 있어. A 지역은 1.6 차이 나고 B 지역은 0.8 차이 난다 라는 걸 봤을 때 이번에는 B 지역 사람이 더 많다. 그래야 이쪽으로 지금 평균이 쏠렸으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A보다는 이제 B 지역 사람이 더 많고 몇 배 더 많나요? 0.8과 1.6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아, 2배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A가 2번 있어야 B가 된다. 이 소리겠지. B 지역이 더 크니까 2A가 B. 즉 100명일 때 200명. 요런 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궁금한 수급자 수는 이거는 지역의 인구수인 거고 수급자 수는 이제 2배를 곱해서 비교해야겠죠. 그러면 A 지역의 수급자 수는 가중치가 없으니까 1.6 그대로. 그 다음 이제 B 지역은 무슨 소리야? 1.6이 아니고 A 지역은 8.0 그대로죠. 휴, 8.0. 그 다음에 이 B 지역은 가중치가 2번이 있기 때문에 그냥 5.6이 아니고 2를 곱해서 11.2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가중치를 곱했을 때 이제야 B 지역이 많아졌기 때문에 B 지역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2번째, 이 제도 수급자 수가 더 많은 지역의 인구는 적은 지역의 몇 배냐? 이건 단순한 지역의 차이를 물은 거잖아. 가중치를 물어본 거죠, 즉. 그래서 지역 자체는 2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급자 수 차이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수급자 수가 더 많은 지역의 수급자 수는 적은 지역의 몇 배인가? 아, 이제는 진짜로 이 8.0과 11.2가 몇 배인지 물어본 거야. 11.2에서 8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번 들어가면은 8, 32, 4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배 차이 난다. 그래서 지역이랑 수급자 수, 배수랑도 다르다. 이거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 다 괜찮죠?
쌤이 도표를 할 때마다 무슨 계산에 막아 끼나 봐. 뭘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오늘 정도면은 많이 안 틀리긴 했는데 아무튼 쌤이 도표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계산 실수하고 막아 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중복수급자가 나오는 유형인데 매우 쉽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바로 풀리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답지를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고 복잡하게 표로 설명해줘서 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쌤이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 더 꼭 계속 알았으면 해서 비율과 실제 수치는 다르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다 붙였죠. 을국의 총인구가 갑국의 2배고, 그 다음 이제 갑국을 100명이라 가정해서 아래쪽에 답을 해라 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되겠죠. 먼저 갑국이 있습니다. 갑국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을국이 요렇게 있을 때 갑국에도 가의 수급자가 20%가 있어. 가가 20%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15%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중복이 8이 들어간다는 거지. 8%. 자, 여기까지 문제에서 주어졌고, 문제에서는 꼭 이걸 물어봅니다. 가만 수급하는 수급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만, 여기 칸에 말하겠죠. 여기 간, 8이 빠진 거. 그러면은 가는 20인데 중복이 8이라는 거는 가만 수급하는 사람은 12%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이제 나도 15인데 8이 중복된다 라는 거는 우리가 궁금한 나만 수급하는 사람은 7 이렇게 됩니다. 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을국도 한번 해봅시다. 쌤도 을국을 지금 동시에 같이 해볼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가에다가 이제 또 40이 있고 나에도 22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복은 16이 들어가면 돼. 자, 그렇다는 거는 가만 물어보면은 가만은 24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만을 물어보면은 22에서 16이 중복이니까 6%가 을국에 이제 나만 수급하는 퍼센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가중치가 없는 걸 그대로 두기로 했잖아. 얘는 수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수도 100명 그대로 볼 수 있지만 얘는 이제 이건 비율일 뿐이지 수는 200명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물어볼 때는 여기다가 이제 2배를 가중치를 곱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갑국의 이제 가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얘는 100명 그대로 퍼센트니까 그대로 대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12가 나오고 나 제도는 7, 7명이라고 그대로 대답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을국의 나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야 수.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24%지만 그거는 100명 기준이고 200명 기준은 곱하기 2로 가야겠죠. 그래서 48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나 제도에만 해당하는 을국 역시나 6이 아니고 200명 기준으로 가면은 2배에서 12, 12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가와 나 제도 중 한 제도만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를 국가별로 각각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가만 나만을 말하는 거겠지. 한 제도만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갑국은 가만 나만 12 더하기 7이겠죠. 그래서 갑국은 19명이 될 거고, 을국도 똑같이 24 더하기 6, 이거는 근데 비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을국은 그냥 30이 아니고 사람 수는 60명, 요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 제도 중에 하나 이상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 그러니까 전체 그냥 수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더해주면 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다 완성됐을 때는. 그래서 갑국의 이제 수급은 27이 되죠. 답은 27. 그래서 이거는 가만, 나만, 그 다음에 사이에 보이는 중복, 이게 이제 하나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을국은 다 더하면은 우리가 46이 되지만 그건 역시나 비율. 그래서 을국은 46을 2배 하면은 사람 수는 92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5번, 이제 가와 나 제도 중 어느 것도 받지 않은 비수급자 비율, 이번엔 수가 아니고 비율을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라도 수급받는 사람을 27, 여기도 하나라도 수급받는 사람을 46으로 두기로 했잖아. 느낌이 오죠? 전체가 100%로 봤을 때, 비율이니까 100%로 봤을 때 비수급 비율은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여기는 73이 되고 을국은 비수급 비율은 54가 됩니다. 근데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갑국은 100에서 27을 뺀 73, 그 다음에 을국은 100에서 46을 뺀 54%라고 비율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비율이랑 수도 구분을 해주고 이번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려주는 유형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쌤이 준비한 스텝 1은 끝이고 수강생들은 스텝 2 풀어보면서 복습을 더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쌤은 부양비, 도표로 여러분의 또 필요한 개념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